여러분, 오늘 당장 로또 1등에 당첨되어 20억을 받는 것과 죽을 때까지 매달 아무 조건 없이 500만 원씩 들어오는 마법의 통장을 갖는 것,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눈앞의 큰돈 20억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통계는 잔인합니다. 로또 당첨자의 70% 이상이 5년 안에 파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더하기와 빼기만 알았지 곱하기와 나누기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부의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2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전 세계 천재들에게 거액의 상금을 퍼주고도 오히려 돈이 더 불어나고 있는 노벨 재단의 비밀,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 당장 사표를 던져도 되는 자유의 숫자를 계산하는 법을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월급 300만 원이 사실은 9억 원짜리 거대한 자산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마음껏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장을 보면 소름 돋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산을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의 67.5%만 상금으로 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원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철칙입니다. 노벨 재단은 지난 120년 동안 전쟁과 공황을 겪으면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금이라는 거위는 계속 살찌우고 거위가 낳은 황금알의 일부만 세상에 나누어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익으로 소비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을 모았는데 여기서 매달 나오는 이자나 배당금이 아니라 원금에서 조금씩 빼서 생활비를 쓴다면 그건 거위의 배를 갈라 고기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가 다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재앙이 됩니다. 하지만 수익만 뽑아 쓴다면 그 샘물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니 자녀 세대까지 마르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고 평생 살 수 있을까요? 1994년 미국의 재무관리사 윌리엄 벤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숫자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4%입니다. 전체 자산의 4%만 매년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평생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죠. 이걸 뒤집으면 아주 재미있는 공식이 나옵니다. 바로 25배의 법칙입니다. 자, 지금 당장 스마트폰 계산기를 켜보세요. 1. 내가 은퇴 후 한 달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지 결정합니다. 예, 300만 원. 그 금액에 12를 곱해 1년 생활비를 구합니다. 3. 여기에 25를 곱해 봅니다. 자, 결과가 나왔나요? 월 300만 원으로 평생 놀고 먹기 위해 필요한 돈은 9억 원입니다. 이 9억 원이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증명하는 티켓 값입니다. 9억을 모아 4% 수익이 나는 곳에 넣어두면 원금 9억은 그대로 둔 채 매달 300만 원이라는 황금알을 얻게 되는 거죠. 만약 나는 소박해서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6억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월 500만 원은 써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15억이 필요하겠죠. 이 숫자를 아는 순간 막연했던 부자의 기준이 명확한 목표로 바뀝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절망하실 겁니다. 9억을 언제 모아? 이번 생은 글렀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달 따박따박 받고 있는 월급 300만 원. 이걸 4% 룰로 역산해 볼까요? 아까 계산했죠?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9억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 자체가 9억 원짜리 우량 채권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상사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버티는 그 시간은 사실 9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퇴사하면 회사에 9억 원을 그냥 반납하고 나오는 거구나. 과연 내 인생에서 9억 원이 한꺼번에 사라져도 괜찮은가? 준비되지 않은 퇴사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현금 흐름 자산 가치를 스스로 소멸시키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이 인적 자본의 가치를 서서히 금융 자본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 몸이 아니라 내 계좌가 9억 원의 가치를 대신할 때까지 말이죠. 자,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 9억을 모으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4% 룰의 전제 조건은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고배당 커버드콜 상품이나 연 10% 넘는 분배금을 준다는 상품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NAV 순 자산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상품은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ETF가 매달 1%씩 분배금을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분배금을 줄 때마다 ETF의 본질적인 가치인 NAV가 그만큼 깎이고 주가도 계속 우하향한다면? 겉으로는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주식 원금을 깎아서 나한테 돌려주는 제 살 깎아먹기일 뿐입니다. 이건 수익 소비가 아니라 원금 파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분배락 X-디스트러뷰션이 발생해도 금방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의 힘입니다. 5%의 수익률을 내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에는 자산이 1.6배가 되지만 50년 뒤에는 11.5배, 100년 뒤에는 무려 131배가 됩니다. 노벨 재단이 12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천재라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운 좋게 한 번에 대박이 터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아주 길고 지루한 등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등산이 힘든 이유는 정상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라가는 길에 핀 꽃도 구경하고 시원한 약수물도 마시면서 수익 소비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서 있게 됩니다. 모든 돈을 아껴서 노후로 다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적절한 수익 소비를 통해 현재의 행복도 챙기세요. 대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는 절대로 가르지 마십시오. 원금은 지키고 NAV가 우상향하는 건강한 자산을 모아가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자금은 얼마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나는 월 5만 원을 위해 5억을 모으겠다. 라고 선언해 주세요. 숫자로 적는 순간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